근데 이번에 이 G11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것은 정식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일본이 난리 났지. 자존심 상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카드예요. 트럼프는 정말 승부사예요. 여우 같죠. 진짜 뻔뻔해. 근데 안녕하세요. 기사도 보고 미국 전체적으로 시위가 시작돼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긴장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진 않지만 마음이 섭하네요.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저항 없이 백인 경찰한테 잡혔는데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사망한 사건이죠. 차례 백인 경찰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백인 경찰한테 목을 눌려서 체포됐던 사람들 중에 한 44명 정도가 아직은 의식이 없고 또는 숨졌거나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된 거죠. 사실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하라. 처음에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비폭력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트위터에 게시된 이 글로 인해서 폭력 시위로 발전하게 됐죠.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인 경찰한테 트럼프는 이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이 시위대를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그들을 이제 통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사망자가 많아지고 상황들이 계속 악화돼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까지 더 번지면서 이제 대선을 앞둔 트럼프한테는 적신호가 켜진 거죠.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됐다고 여기는 많은 미국의 경찰관들이 이제 이 무릎 꿇기,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함께 잘 지낼 것이다, 또는 이렇게 허그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죠. 지지율에 이제 적신호가 켜진 트럼프가 반격을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G7이에요. 원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나라가 모이는 모임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7국가 자체가 워낙 선진국이기도 하고 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7나라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나 질서에 대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흐름을 바꿔나가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 G7을 G11으로 가서 4개의 나라를 추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인도, 호주,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지금 이 G11에 들어간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G7 안에 들어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까지 해서 G8이었는데 러시아가 빠지게 되면서 나머지 나라들이 G7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까지 더해서 G12로 이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G7에 초청을 받게 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마 뉴스들을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G7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도 때 대한민국이 초청이 됐었죠. 그런데 초청만 되는 게 아니라 정식 가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G11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것은 정식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일본이 난리 났지. 자존심 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과이지 않았나. 제가 이 시위대 이야기와 이 G7 이야기를 함께 드리는 이유는 두 개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되게 이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G7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G7에서 이제 4개의 나라를 더 넣어서 G11으로, 일본의 이 G7이 G11으로 변경되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화제를 바꾸는 거죠. 대외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이렇게 더 힘있고 강력해졌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대선에서 다시 이제 재선을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카드예요. 트럼프는 정말 승부사예요. 여우 같죠. 진짜 뻔뻔해. 근데 머리가 좋은 건데 나라는 이미 막 엉망진창인데 대외적으로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지도자의 자세인가? 사람이 먼저여야 하는데 피부 색깔이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같은 인간이니 존중받는 게 마땅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에서 차별받는다는 건 옳지 않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래오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런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에 사시는 한인들이죠. 추모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거는 문화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행동이나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고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들도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텔을 쓴 폰 실러라는 사람이 발렌슈타인이란 희곡을 남겼는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저지르는 것은 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목적 하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상황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록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